찰동 오리지널. 네, 아이고 롯데야 라이브고 시즌이 종료와 함께 좀 디프리 라이브를 간단하게 열어보았습니다. 또구리님, 마무리 훈련은 맡기면은 위임인 거다. 근데 뭐 안 그랬던 적도 있지 않나요? 마무리 훈련 하다가 감독 바꾼 경우도 제가 타 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NC 올라가면 NC 응원해 볼 생각? 뭐 그거는 그쵸, 뭐 NC가 또 같은 경남 팀이니까 그렇게 응원하실 수도 있고. 네, 랄랄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고 일단 마무리 훈련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하시겠죠, 감독님이 시즌이 끝났으니까. 마캠은 또 미야자키. 근데 사실은 부산이 10월에도 따뜻한데 굳이 그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솔직히. 뭐 돈도 없다는데 회사가, 롯데 구단 그룹 자체가 돈이 별로 없다는데 굳이 마무리 캠프를 일본까지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 낮에 25도 이렇거든요. 굳이 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데 굳이 그까지 간 이유가 뭘까? 호텔에 가다 놓고 연습만 시킬까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분간 휴식님, 이호준 감독 데뷔 전부터 과외하고, 뭐 이호준 감독도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는데 결국 결과가 나오니까 감독은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결과가 훨씬 중요한 것 같고 관성적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작년에는 사직에서 마무리 훈련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거는 그 연습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보지는 못했지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솔직히 시즌 끝나고 해외로 나가면은 그냥 놀러가는 기분이 더 크게 들 것 같은 건 저의 걱정일까요? 사람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돈도 없는데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쵸, 또구리는 포수 시즌 연습 상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작년에도 해줬었는데, 아니 재작년인가? 작년이지, 기아 우승할 때. 근데 모르겠어요. 작년에 해줬는데 딱히 뭐 올해 안 좋아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러브님, 그쵸, 작년에는 안 좋게 출발해서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끝났을 때가 희망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꾸로다 보니까 더 좀 마음이 안 좋죠, 작년보다. 뭐 이제 조선보사인데 올해는 앞에 많이 먹고 뒤에 적게 먹은 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롯데 그룹이 어렵다 하는, 사실 야구단에 들어가는 돈 정도는 뭐 무리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굳이 해외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OST님 반갑습니다. 네, 롯데님 반갑습니다. 피파 화이팅님 반갑습니다. 투수력 자체는 좋았다 오늘은. 뭐 그렇죠. 일단 선발 투수가 8월 2일 6이닝 무시점한 거 처음 아닌가요? 네, 역시 선발이 잘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커피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철원, 최준영, 김원중 진짜 웃김.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진 않았고, 뭐 감독님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뭐 감독님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변함없이 하셨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주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시즌 소회 가볍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뭐 야구가 끝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간단한 얘기 나누는 얘기이고. 뿡한 휴식님, 한현희 계약 만료는 강민호 영입 가능? FA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시즌이 끝나야지 또 얘기가 제대로 나올 거니까, 뭐 일단 시즌이 끝났으니까 우리 팀은 일단 롯데는 2차 방출자 명단이 곧 뜨겠죠. 내일 뜰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방출자 명단을 보고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금액이 빠지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네, 위즈님, 네, 김태형 감독 내년에도 간담 투수 파트 스텝 보강.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기본적으로 투수를 무한 공급해줘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태형 감독으로 계속 갈 거면은 투수가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게 감독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게 못 맞춰주면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런 야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스티님, 네, 고생 많으셨고. 스토비리그는 항상 재밌죠. 리뷰님 반갑습니다. 네, 히포님, 투수가 계속 공급되면 누가 우승 못하나요? 뭐 그 말도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코치진이 꾸리는 게 어떤 감독의 역량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휴식님, 그 명단은 아무 짐 신빙성이 없어요. 네, 그냥 나오는 얘기고. 네, 정철영, 최주영 선수는 저도 너무나 무리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스탯에 좀 손해를 많이 받고, 특히 최준영 선수는 저는 반 정도 깎아도 된다고 봐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스탯은 진짜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감적으로는 두 선수 다 3점대 중후반은 최소한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아무래도 무리가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기록은 2, 3년 뒤에도 보게 되는 거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손해를 볼 건데 올해 야구를 꾸준히 본 팬들은 그래도 기억을 해주겠죠. 네. 그리고 정복은 선수는 저는 방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건 맞는데 그만한 포수가 잘 없어요. 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그 LG 박동원 포수도
LG 팬들한테는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포수라는 포지션에 애시당초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이가지고. 그래서 정보근 선수가 못한 거도 많이 보이지만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 풀어요. 정보근 선수 없으면 당장에 유강남 손성민 선수 못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나올 선수 없잖아요. 네. 8월에 갑자기 고꾸라진 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맞아요. 3번 없는 팀 진짜 많죠. 그러니까 정보근 선수가 어찌됐건 경기가 굴러는 갑니다. 근데 경기도 안 굴러가는 포수들도 많단 말이에요. 선발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서 아쉬운 게 많아도 계속 데리고는 가야 되는 선수입니다. 백두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때문에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근데 또 이번 드래프트에서 포수를 뽑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가면서 일단은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군에서 경기를 그래도 굴러가게 해준 포수는 일단은 계속 안고 가는 게 맞아요. 포수 포지션 귀한 포지션이니까. 그렇고 10분 휴식님 그 소식이 좀 신빙성이 있나요? 제대로 일단 테스트한다?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퓨처스 리그도 굴러가야 되니까요. 당장에 정보근 선수가 없으면 퓨처스 리그는 또 누가 포수를 보나? 이런 문제도 생기죠. 어린 포수들 군대도 가야 되고 또 뭐 몸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 경기를 굴러가게 해주는 포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팬이 구단주를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습니다. 뭐 시민구단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현실적으로. 김강현 선수도 군대 보낼 때 방출시켰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군요. 네, 아무튼 좋은 정보 네 감사드립니다. 구단주는 저는 계속 말하지만 구단주는 돈 많이 써주고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구단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공지일에 제가 좀 적어 놓겠습니다. 수비는 나아질 가능성 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습 많이 해야죠. 나아져야죠. 나아진다고 믿어야죠. 뭐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나아져야만 하고 나아질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죠. 다른 뭐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깔끔하게 안 되네. 자, 이렇게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이러면 나중에 지저분한데. 자, 깔끔하네. 자, 이렇게 띄워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박준혁 단장이 경질이 당할 듯하다. 모르겠어요. 단장 감독이 치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단장은 사실 단장님은 감독님 권한이 워낙 셌기 때문에 키운 케이스가 근데 시민구단하고는 다른데 뭐 굳이 말하자면은 네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죠. 맞아. 근데 히프님 말씀처럼 단장 자르기에는 어찌됐건 경영적으로 성과가 또 있어가지고 그게 또 좀 애매한 건 같아요. 어찌됐건 팀이 흥행을 했으니까. 민서희님 12연패 기간 그 누가 해도 뭐 안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한 게 아쉬운 게 뭔가 좀 더 시도해볼 수 있는 시도들을 좀 안 해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감독님의 지분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같았을 수는 있어도 뭔가 조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이겨내야 한다 모드로 계속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단장님도 저는 뭐 계속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패도 있는데 성공도 분명히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키움 내야 포지션 FA 영입한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키움 얘기는 사실은 뭐 곧대로 믿는 게 또 힘들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벨라스케즈 선수가 들어올 때 말한 부분은 사실은 들어올 땐 다 잘하고 싶으니까 그냥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못했으니까 그게 우스워졌는데 뭐 들어올 때 잘해보겠다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올 시즌 보내고 롯데가 얻은 거 모르겠습니다. 얻은 게 뭘까? 일단 윤성빈 선수는 확실히 얻었죠. 그러니까 기대를 전혀 못했던 젊은 투수들이 분명히 튀어나온 건 있다고 보이고요. 박찬영 선수는 수비 연습 진짜 많이 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샘플이 너무 적어서 타격도 막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이스님 하키티 얻었죠. 말 맞네요. 네, 하키티 얻었죠. 네, 간보아 선수. 그쵸, 간보아 선수는 참 미안하죠. 괜히 팬들이 미안하죠. 참 아픈데 그거를 참고 뛰었고 이게 우리 팀하고 계속 못 가도 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윤성빈 선수 마무리로 가는 게 좋다? 근데 모르겠어요. 마무리 상황이 중압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홀드조차도 기록을 못했지 않나요? 올 시즌에? 그래서 마무리 상황에 대한 중압감을 아직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드부터 해보고 뭐 세이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세이브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시즌에 그거를 좀 바통 터치하는 기간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진짜 할까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어깨 불편한 이후에 사실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것 같고 맞아요. 올스틴님 말씀처럼 박찬영 선수 너무 급하게 생각할 이유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박찬영 내년에 기대한 모습이 안 나와도 급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또 분명히 타 팀에서도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좀 파고들 거거든요. 근데 어제 갖다 맞추는 재주가 있는 건 분명하고 이윤수가 이제 02년생 생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박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트레이드 생각하면은 박준영 선수가 뭐 잘 데리고 왔죠. 박준영 단장이 물론 이제 김태환 감독이 주도한 트레이드인 것도 맞지만 어찌됐건 단장이 최종 승인을 하는 거니까 뭐 분명히 잘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에버리지는 3, 4년 유지해야 계산이 선다. 최소 3년. 네, 3년은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히포님 부상 참고 뛰는 선수 보면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노준혁 선수 방출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준용 선수는 스태미나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맞다고 저는 봐가지고 잘 써야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좋은 선수인데 너무 많은 이닝이나 많은 등판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선수 자체가 나승엽 선수 1루 수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6월에 눈부상이 좀 지분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1루 쪽 눈 쪽으로는 땅 보일 때 계속 얼굴을 보호하는 제스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수비 그렇게 못하는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지분이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수비를 그렇게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분명히.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 같고 거포부재. 근데 거포부재는 저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포 부족해도 8회까지 7회까지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그러니까 거포가 없는데 그거를 커버할 만한 기동력도 안 됐다는 게 저는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포가 없다고 꼭 야구를 못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현희 이번 시즌 계약 만료. 그쵸. 2+1이었나? 3+1이었나? 박승욱 선수는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정보근 선수 비슷한 건데 박승욱 어찌 됐건 경기가 굴러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진짜 중요한 게 진짜 부상자 속출할 때 이런 선수들 없으면 시즌이 퍼져요. 그냥 경기가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박승우 선수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레이에스 선수도 저는 타격 문제보다 수비 문제가 더 문제라고 봐서 그러니까 결국 수비가 계속 내려가면은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타격은 솔직히 홈런 적다고 막 못 데리고 가 그거는 좀 저는 너무 욕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국 선수는 FA는 재수하겠죠. 근데 팀에서 데리고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A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롯데가 또 이런 고참급 선수들 대우를 못 해주는 팀도 아니고 해서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2차 드래프트에는 35인이니까 노진혁, 한현희, 구승민 선수 다 안 풀 이유는 없죠. 2차 드래프트 35인이라서 35인이면 좀 농담 보태서 뭐 조지훈, 쪼단, 목팀장, 누리 다 넣어도 가능합니다. 좀 농담 못하면 이래도 되는 수준이에요. 35인이면 진짜 널널해요. 그래서 뭐 다 넣어도 어지간한 선수들은 다 들어갈 겁니다. 윈지까지 넣어도 될까요? 35인 윈지? 윈지도 넣어도 되나? 아무튼 그만큼 35인이 널널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즌 그쵸 고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섰으니까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아쉽죠? 이제 누리 아라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윈지는 모르겠는데 누리 아라는 들어가야지. 솔직히 누리 아라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유강남 선수 유리몸. 저 참 몸이 튼튼해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는데. 근데 내구성이 많이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안 다친 게 오히려 독이 됐나? 라는 생각이고 신윤우 선수는 참 될 듯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관남 선수는 손성민, 정보근 선수 그 외에 또 포수들이 잘 분업을 해주는 수밖에 없고 손성민 선수가 잘 성장을 해야죠. 그게 최선입니다. 팀으로서는 손성민 선수가 잘 크는 게 차기 주장감 이 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참 애매하죠. 차기 주장감이 나이로는 김원중 선수인데 투수니까 이게 잘 안 할 것 같고 어렵습니다.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단장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전준우 선수가 계속 하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김태형 감독이 계속 가면 전준우 주장 계속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김태형 감독님이 부임하시자마자 했던 게 전준우 주장을 시킨 거거든요. 손성민 선수도 맞아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아직 급할 시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포님 사직 계단에서 노래 부르는 재미.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라이트하게 즐기는 분들을 왜 안 좋게 보일 수 있지? 어이가 없다. 전 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라이트하게 보는 분들이
프로야구 시장으로는 더 소비도 많이 해주고 더 훌륭한 팬들입니다. 김민성 선수도 저는 주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성 선수 사실 주장할 나이로는 좀 짬이 많죠. 짬이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빼고 생각하면 저는 김민성 선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희 선수는 주장까지 채우기에 너무 부담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라서 복귀 시즌이니까 그런 부담은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손성민 선수는 저는 아직 기대를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뭐 발전 벌써부터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광남 선수 주장 글쎄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짬으로는 유광남 선수가 딱이긴 해요. FA 92년생이고 FA 연차도 벌써 이제 4년째고 하니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훈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느낌이, 오늘 타석이 뭔가 느낌이 좀 남달랐거든요. 어쩌면은 오늘이 마지막 타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손호영 선수도 잘했으면 딱 주장하면 좋은 짬인데 실력이 너무 지금 안 되니까. 소소한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혼나는 주장 포수 유강남. 정은 선수는 저는 오늘이 좀 마지막 타석이 아닐까. 커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완장 체험을 칼질할지 누가 할까요? 그쵸? 또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한동희 선수, 한동희 분대장 경험을 이어서 주장 완장? 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 생활이라는 게 참 사람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희 선수의 병장 논리 앤 분대장 논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 내가 낸대라는 경험을 제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군대에서 그걸 마음껏 내가 낸대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정신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을 거라는 좀 기대를 해요. 왜냐면 군대 생활 다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자신감 있잖아요. 분명히 군대 갔다 오면은 내가 낸대, 내가 여기서 대장이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그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안 돼서 사실 가지고 있는 기량에 비해서 이제 안 됐던 거니까 그런 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년에 잘해서 이제 주장으로 계속 가는 게 제일 좋겠죠. 한동희 선수가 연차도 그렇고. 수비가 문제 있다는 저는 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수비는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못하는 수비는 전 아니라고 봐요. 23년 시즌은 그냥 너무 못해서 수비도 같이 무너졌다고 보고요. 그 전에는 수비도 막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수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고 볼 정도는 됐어요. 타격에서 벌어다 주는 걸로. 그래서 저는 잘할 거라고 응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호영 선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풀타임 2년차 징크스일 수도 있고, 뭐 선수들은 잘하는 게 좋으니까. 황성민 선수 수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타구 판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타구 판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메이징한 수비는 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수비 스타일은 황성민 선수. 수비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급 싶은 사람은 없죠. 다 잘하면 좋은데 다만 이제 좀 제가 기대하는 감독이라는 자리는 그래도 제일 안 흔들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황성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기용은 대주자 스페셜리스트 더하기 주에 한두 번 선발 주장, 이 정도가 전 베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팀에 필요한 선수거든요. 필요한 선수인데 선발 주전 선발로 나와서는 본인 능력이 다 안 나와요. 대주자로 스페셜리스트로 나오다가 주에 한두 번 정도 선발에 나오면은 소위 말하는 미쳐 나이 뛰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좀 베스트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팀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김동혁 선수는 그저 눈야구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가 4번 외야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번 외야수. 활력으로는 최고거든요. 활력 넣어주는 거는. 김동혁 선수 일단 눈야구가 된다. 수비가 좋다. 어깨도 강하다. 뭐 이런 세 가지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인성 사람도 워낙 착하고 좋다. 뭐 이 부분도 좀 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김동혁 선수에 대해서는 막 주전으로 밀어줘야 된다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도 보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스토리도 있고. 세포님, 네, 감사드립니다. 자, 또 응원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또 재밌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올해 모습만 봤을 때는 김동혁 선수도 주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잘해주면 좋은데 올해 모습만 봤을 때는 주전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똑같이 못하면 이렇게 사람 착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많이 나오면 더 보기는 좋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브님, 장타격 황주루 김수비. 롯데는 왜 꼭 이렇게 3단 합체를 해야지 좋은 선수가 나올까? 롯데는 왜 꼭 3단 합체를 해야
1인분이 나올까? 안 그런 포지션이 없어요. 왜 이럴까? 포수 포지션도 그렇잖아요. 포수도 지금 마찬가지고. 황성민 선수는 안 풀리죠. 왜냐면 1군에서 보여준 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여준 거 있는 선수는 절대 안 풉니다.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수 관리, 야수 관리.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 그대로 가면 그 관리 안 될 거거든요. 그 권한을 뺏어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감독님으로 계속 가는데 그 관리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태형 감독이 계속 가는 거는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외국인 3명 뭐 감보아 선수 아파서 안 되고 벨락스케지 선수 말할 것도 없고 레이스 선수는 모르겠습니다. 레이스 선수는 수비 근데 일단은 재계약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만큼 계산서원 타자가 없는 건 맞잖아요. 근데 수비가 안 되면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전민재 선수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풀타임 첫 경험이라서 체력 문제가 있고 더 큰 거는 그 눈 맞는 부상 이후에 아직 눈부심 남았는데 급하게 복귀. 이게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부상을 당했는데 너무 급하게 복귀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직 본인이 풀타임도 안 해본 선수인데 아직 몸도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급하게 복귀를 하다 보니까 좀 본인 페이스도 못 찾고 체력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이 그 한참 쉬고 나오니까 전반기 때 좋을 때 모습이 나왔잖아요. 공수 양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상태가 아닌 너무 급하게 복귀를 시켰어요. 그게 좀 컸다고 보고. 커피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레이스는 재계약할 듯합니다. 감독이 원하는 거요. 근데 감독님이 계속 가실지를 아직 모르니까요.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용타? 근데 뭐 이용타도 저는 말도 안 된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WRC 플러스라는 스탯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신뢰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세이버 그렇게 안 봅니다. 안 보고 되게 올드스쿨이에요. 저도 올드스쿨이고 클래식 스탯 그리고 그 전경기 보면서 생긴 감을 좀 더 맹신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 올드스쿨이에요. 저는 올드스쿨인데 WRC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막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좀 전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저는 딱 보는 거 그거거든요. 저는 보이넷 삼진 비율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한 스탯은 전 이거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리그가 달라져도 좀 유지가 되는 스탯은. 그래서 저는 레이스 선수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타격적인 부분. 타격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같이 못 가면 타격 외적인 부분이 문제인 거지. 타격이 아쉬워서 보낸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과욕 같아요. 그러니까 장타도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2루타는 1등이에요. 2루타 많이 치는데 홈런이 없다 뿐이지 홈런도 없다는 아니고 12개 쳤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이스 선수는 당연히 타팀에서 데리고 가죠. 지명타자로는 충분히 계산이 서는 선수니까 충분히 데려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아 쿼터로 지바롯데 선수는 못 데리고 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올라오면 방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바롯데에서 방출을 시켜주면 보류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바롯데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매 구단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독립구단 선수들 정도밖에 없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죠. 레이스 선수가 팀 내 홈런 1위입니다. 네, 콩비님 말씀처럼 수비 문제지 전 타격에선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를 수비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명타자 자리를 많이 비워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팀이 그게 어렵다 보니까 롯데라는 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타격이 아쉬워서 보낸다는 저는 좀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찬 선수 원래 데리고 올라다가 안 맞아가지고 전민재 선수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아시아 쿼터는 $200,000 제한이기 때문에 안만 좋아도 독립리그 그 정도가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폴리그 때 폴리그 때 호주 멜버른 팀 그 다음에 일본 독립 대표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기를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저기서 아마 재밌는 선수들이 보이면은 팀에서도 많이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주석 선수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 잘 모르겠고 커피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레이스 장점 정경기 출장, 단점 정경기 출장. 근데 그 레이스 2시즌 정경기 출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손해본 비율 스탯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2경기 전경기 출장이라는 게 관리를 좀 받았으면 분명히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좋게 봐줘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하주석 선수는 굳이 잘 모르겠어 하나에서도 보낼 이유 없는 것 같고 아시아 쿼터는 전 투수라고 봅니다.
그쵸. 레이스 선수는 우산 효과도 없었고, 그러니까 중심 타선 혼자서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굉장히 악조건전에서 낸 타격 성적이라 전 타격은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강백호 선수가 만약에 영입이 되고 한동희 선수까지 오면은 레이스 선수도 많이 좀 시너지를 받겠죠, 당연히. 윤고는 그치, 윤동희, 고승민, 저는 이제 계산선다. 나승엽, 계산은 아닌데 여전히 기대는 해야 한다. 황손, 아님. 저는 요겁니다. 윤고나항손에 대해서는. 네. 나승엽 선수는 올 시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는 아직 저는 뭐 기대를 안 하고 그런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 수비는 제가 봤을 때는 눈부상 트라우마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눈부상 트라우마 더하기 감독님 혼내는 거 무서움, 약간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저것 때문에 너무 움츠러 들어 있어요. 그냥 너무 겁먹어 있어요. 수비를 볼 때. 저거 두 개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뭐 감독님이 무섭잖아요. 저는 무섭거든요. 무서워서 솔직히 그냥 너무 겁먹어 있는 게 보여요. 나승엽 선수가 수비 나가 있으면 자꾸 눈치 보고.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저는 개선점이 또 있다고 봐요.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좀 경기 외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저는 봐가지고. 커피님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쿼터 투수 데려온다면 호주가 좋다. 메이저 해박이 기기에 연관돼 있거든요. 마이너도 바로 가고. 그러니까 호주 선수들도 눈여겨 보겠죠, 당연히. 전민재 선수 뭐 계속 쓴다기보다는 저는 이호준 선수도 좋으니까, 아무튼 전민재 선수 충분히 좋을 때 모습은 뭐 빠지는 유격수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케어만 잘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영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소신 발언하자면, 박찬영 소신 발언, 아직 무슨 박찬형 선수 자리 걱정하고 그럴 급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물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잘해줬지만 아직 무슨 주전 자리 생각하고 그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직은 1군 생존이 목표가 돼야 되는 선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자리를 걱정하고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1군에 생존하는 게 내년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면 이제 수비 포지션 한 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네, 5월에 왔습니다. 말 그대로 2002년생 선수고요. 그래서 무슨 벌써 주전감으로 보고 그거는 너무 과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생이에요. 뭐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고, 승엽 선수는 감독님하고 성향 안 맞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붙어 하고 보고 치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태현 선수도 전역을 하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정확한데 감독님 드자비 한다. 근데 그것도 성적이 나오면은 결국은 선수를 잘 이끄는 거고, 안 나오면 드자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강약 조절이 좀 안 되는 거는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선수가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것도 좀 보이다 보니까 좀 아쉽고. 무슨 나승엽 선수 트레이드 카드로 써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승엽 선수 우리 영입하려고 7억 줬어요. 계약금 7억인가 5억인가? 하여튼 그 큰 돈을 주고 데려온 유망주를 군대도 갔다 왔는데 왜 트레이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총 맞은 겁니다. 진짜 계약금 5억 주고 군대 갔다 온 02년생 장타력 있는 선수를 왜 버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는 가야구 가려면은 목표 3가지. 일단 선발 안정화, 계산선은 선발, 산선은 선발 최소 3명, 그다음에 정상적인 수비, 그다음에 정상적인 불펜 운영. 이거 3개라고 저는 봅니다. 타격은 올 시즌에 좋은 모습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근본적으로 완전 노답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3개는 분명히 개선이 안 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박세웅 선수도 사실 로테이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선수거든요. 체력적으로 매년 패턴이 똑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은 선발 자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빼주지를 못한 거죠. 나승엽 선수 트레이드 못해요. 이거는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나승엽 선수 트레이드하면 진짜 단장이 총 맞은 겁니다. 제가 이까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나승엽 선수 만약에 이번 스토브리그 때 트레이드 되면 단장 총 맞은 거 맞습니다. 진짜 그거는 진짜 제가 시위하러 갈 겁니다. 나승엽 선수 트레이드하면. 네, 나승엽 선수 관련 전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 작년에 보여줬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보여준 게 있는 선수를 어떻게 버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승엽 선수 작년에 3할 쳤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기억하시나? 작년에 3할 2푼 1리 쳤습니다. 나승엽 선수 407타수 들어가서. 네. OPS를 0.880을 찍었어요. 작년에. 어떻게 그런 선수를 버립니다. 나승엽 24시즌 OPS 0.880입니다. 이런 02년생 군필 선수를 안 데리고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나승엽 선수 되게 잘했어요.
올해만 좀 쉬어가는 거지. 얼마나 잘했는데. 이 나이에 이 정도 보여준 선수 없어요. 얼마나 잘했는데. 내년에 초반에 성적 안 나오면 김태형 감독 경질 가능성? 저는 그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올 시즌도 결국은 7위팀 받아서 2년 연속 7등 했는데 그게 커버가 되려면은 내년 시즌에 성적 무조건 나와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회장님이 못 참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참아줬는데 또 안 되면 회장님이 못 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선수들이 못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 않지만 뭐 계약 기간이 남았으면 계속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초반부터 안 되면은 솔직히 못 기다려주죠. 제가 봤을 때는 홍민기, 이민석, 박준우. 근데 걱정이 많이 해죠. 김태형 감독님이 계속 가면 홍민기, 이민석, 박준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데 잘하는 걸 떠나서 이 선수들이 안 아플까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솔직히 홍민기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팬들이 기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좀 천천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 시즌에 걱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욕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진짜 슬픈 게 제가 한 그 걱정이 맞았어요. 결국 네, 그 걱정이 맞았어요. 결국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고 걱정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최준용 선수는 장기대기 아니지 군문제 군대 보내야죠. 뭐 방법이 있나? 군대 보내야죠. 저도 홍민기 선수 부상이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박세웅 선수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적으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홍민기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왜 하나? 그러니까 저는 절대 원칙이 야구 보면서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로만 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하면서 만약에 선수들 따로 인터뷰할 기회 있어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만 보고 싶어요. 굳이 그런 대화를 직접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슈퍼스타들을 슈퍼스타로 남겨놓고 싶어요. 저는 저의 슈퍼스타들을 스타로 남겨놓고 싶어요. 이제 저도 나이도 있고 이제 어린 동생들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슈퍼스타들을 슈퍼스타로 계속 냅두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사인도 안 받습니다. 공식 사인에 당첨이 되면 받을 건데 길 가다가 사인 받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선수는 선수일 때만 만나고 싶어요. 저는 선수 아닐 때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강백호 5년 120억? 지를만 하죠. 그 정도는 전 지를만 하다고 봅니다. 강백호 삼성에서 영입한다? 영입 경쟁이 붙겠죠. 왜냐면은 거듭 말하지만 강백호 선수 정도 되는 타자가 FA 시장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반등 가능성이 매우 충만한 데다가 나이도 엄청 어리죠. 경쟁 당연히 붙어요. 오버페이 좀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수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백호 선수 포지션 원하는데 그냥 주면 됩니다. 네, 뭐 유격수 하고 싶다 하면 유격수 시켜도 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 그냥 자기 하고 싶다는 자리 주면 돼요. 우리가 뭐 강백호 선수보다 잘 치는 선수 있나요? 없잖아요. 강백호 선수보다 잘 치는 타자 우리 팀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었는데 시켜주면 됩니다. 삼성도 9자원 원테이 잡아야 돼서 강백호 선수 1루 많이 봤죠. 많이 봤고 KT 떠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 같고 이광철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 잡아야죠. 저는 잡아야 된다고 무조건 영입 가능한 영입 피하는 이런 선수 안 나와요. 이 정도 타력 있는 선수가. 같은 얘기만 하게 되는데 강백호 선수가 공승민한테 수비 가르치던데 네. 포수 시켜도 되죠. 왜 못 돼요? 이미 포수로 뛰었는데 백업 포수로는 충만하죠. 안 될 게 뭐람? 구자원 원태인 선수는 타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윤성빈 선수 장기대기 면제. 근데 저거는 윤성빈 선수 지인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대기 면제라는 게 오피셜하게 얘기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봤을 때는 장기대기 면제가 맞죠. 시간도 그만큼 흘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선수 포수 1루 볼 수 있으니까 뭐 제일 좋죠. 사실 우리 팀에 다 없잖아요 지금 포수 1루. 강민호 선수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 그냥 안 비싸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럴 필요 없고요. 오면 저는 그냥 오면 좋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 저는 오면 전 좋아요. 감정적으로 뭐 팀한테 보탬이 되는 것도 현재 실력에서 맞고요. 근데 돈을 비싸게 주면은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냥 돈이 적정한 가격이면 오면 좋죠. 팬 입장에서는. 세라님 반갑습니다. 네, 그냥 상상을 해보면 강민호 롯데 복귀 그 첫 타석에 넌 내게 반했어 누구 강민호 눈물 바다 그냥 이거는 해보고 싶네요. 네, 다 떠나가지고 그냥 이거는 해보고 싶네요. 네, 제가 좀 낭만파기 때문에 그냥 이거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긴 합니다. 박병호 선수는 가도 히어로즈 복귀를 할 것 같아요. 강민호 선수 데려오면 왜 강백호 선수를 못 데리고 옵니까? 네, 왜 못 데리고 오지? 하여간 뭐 강백호 강민호 선수 얘기는 라이브만 하면 나오는 얘기라서 저는 같은 얘기를 최소 5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엠파크에 돌고 그런 썰은 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시즌이 뭐 아직 포스시즌도 해야 되고 해서 기다려 봐야죠. 지금 우리끼리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고.